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29일 목요일 10시간 오전 10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좀 빨리 찍고 있고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밤에 마감했던 시장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58, 244포인트가 조정을 받았고요. 42,098포인트에서 조정 마감됐고, 나스닥도 0.51%, 98포인트가 조정을 받았고, S&P 500도 0.56%, 모두 똑같이 0.5% 수준에서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조정을 받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볼 때는 시장에 일단 피로도가 좀 보여졌고요. 피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피로도가 있었던 부분이 드러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새벽 3시부터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3시부터 일단 첫 번째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은 일단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노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연준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번 달부터 애기를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연준 쪽에서 했던 얘기는 여전히 간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가득하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참가자들은 현재 국면에서 물가에 대해서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먼저 나서서 금리를 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적절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연준의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적절하게 설명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나타나니까 지금 시장의 시세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조금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해당 시간이 새벽 3시 반 나오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깊게 받았고, 근데 이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5시 반부터 해가지고 누가 이제 또 움직였냐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볼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의 문제지, 엔비디아의 주가를 이걸로 보면 좀 잘 안 보이시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굳이 뭐 볼 내용이 없습니다. 엔비디아 자체는 그냥 뚜렷하거든요. 네, 뚜렷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쪽은 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마감 때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을 회복하고 강세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조정을 쭉 받다가 실적 발표 터지면서 회복을 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줬고, 다시금 고점 레벨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실적 발표의 내용이 좀 중요했습니다. 실적 발표의 내용이 좀 중요했는데, 지금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노출됐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중국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어제 일론 머스크도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이 7시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시작부터 다 듣고 있었는데, 요즘 트럼프를 좀 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측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발언들을 대놓고 있습니다. 대놓고 했고, 지금 중국 시장용에 제출했던 이 H20에 대해서
이 재고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45억 달러의 비용이 지금 발생됐다. 토탈 80억 달러 정도 된다. 이 부분을 밝혔어요. 근데 워낙 이 이외에 기초 산업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매출 가이던스 라인이 빠지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의 싸움은 뭐냐면 이 친구가 흑자가 몇 프로 날 거냐 이런 거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마진율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진율 싸움에서 보면 총 이익률이 이게 뭐 우리나라 제조업처럼 10% 이내에 따먹기를 하는 구조면 이게 뭐 수출입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10%짜리가 8%가 되고 7%가 되고 아니면 10%가 20%가 되고 이러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70%를 깔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100만원짜리 팔면은 70만원 일단 무조건 남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100만원을 팔아가지고 70만원을 남겨먹냐 71만원을 남겨먹냐 73만원을 남겨먹냐 이게 거친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는 뭐냐면 향후 매출에 대한 문제를 신경 쓰는데 결국에 중국발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돼서 이 지금 통제가 계속 된다고 하면 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아주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4%에서 5%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를 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컨퍼런스 콜이 언제에서 끝나냐면 딱 여기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7시 15분에 끝났습니다. 7시 정각에 딱 끝날 때까지만 해도 위치가 어디냐면 딱 직전 위치에서 그냥 끝났어요. 조정을 받았던 부분을 그대로 회복하면서 여기가 컨퍼런스 콜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지나고 나서 슈팅이 걸렸죠. 지금 이 슈팅 걸렸는데 유진 이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 얘기가 뭐 한두 건이 아니라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제 다음 이슈가 문제인데 이제 다음 이슈는 이거는 오늘 예상이 안 됐어요. 나오기로 예상이 안 됐던 내용이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예측했던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사록 내용도 이거 안 봐도 드라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FOMC 의사록 내용은 이거 안 봐도 어차피 뻔히 읽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드라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포인트는 이제 대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에 이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다.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도 말씀드렸죠. 이미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뻔할 뻔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여기서 충돌 나왔던 게 뭐냐면 오늘 아침 8시입니다. 8시인데 갑자기 미 정부에서 법원이죠. 법원에서 이 기업들이 소송을 걸었던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무효한다라고 이걸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려서 지금 이제 물론 이게 바로 효력정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라고 대놓고 해버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정도는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를 고민하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 9시 24분 정도인가 에서 항소하겠다. 우리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니네 맞겠다. 라고 지금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FOMC 의사록이 터졌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여기까지는 예상된 수순인데 갑자기 미 정부 법원에서 관세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무효화 선언을 했고 효력정지 아닙니다. 효력정지 아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지금 받아쳐서 항소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금 재충돌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또 있었는데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하면서 또 한미 기준금리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미국발 훈풍에, 정확히 말하면 기술주의 훈풍에 상승세를 타다가 금리를 인하하니까 이게 주가가 지금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한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답은 없는 상태인데, 일단 정리를 해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됐다.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됐다. 하지만 엔비디아 측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지금 대중 간에 있는 이 무역 분쟁 이슈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재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냐면 물건을 그쪽에다가 보낼 걸 생각하고 메이드를 해놨는데, 그 메이드 하는 것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 재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유통업이잖아요. 뭘 파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과일 장수가, 과일을 재고로 쌓아놓고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죠. 그러니까 칩이라는 것도 적재적소에 공급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것도 지금 주요한 인력들이 중국 화웨이로 가고 있다. 화웨이로 가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그쪽에 대한 막혀있는 부분이 아마 문제의 소지가 될 공산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주가의 부담은 있던 상태라고 보는 게 좋고, 연준 쪽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겠죠. FOMC 쪽은, 연준 쪽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분의 성정이 이게 순순히 이거를 넘어가실 양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엄청나게 앵그리 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겠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이 주가는 이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움직여야 될 텐데, 이 화를 내게 되면 굉장한 부하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런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주가가 그래도 이제 박스에 대한 단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까지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왜 지금 주가가 뛰었는지가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러닝을 하기가 좋았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분석해보기로는 여기서 큰 거래량이 걸리진 않았는데, 아마 관세 분쟁이 종결됐다라는 시그널로, 멈춘다라는 시그널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관세 전투를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딱 1시간 만에 이걸 대받아 쳤기 때문에, 이게 그분이 이제 앵그리한 형태가 되면, 이제 법원과의 싸움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의 싸움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충돌감이 시장은 또 굉장히 불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멘트를 굉장히 세게 때리겠죠. 그분이 이제 세게 때리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저도 이제 새벽에 실적 때부터 저도 계속 구경하고 있는데, 현재 시간까지 이 흐름을 계속 따라오면서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마지막에 뛰어 올랐던 이 과정은 조금 저도 이해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심사숙고해야겠지만, 영상을 좀 빨리 찍어드린 것은 현재 시간 테이블상 이렇게 전개됐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항상 볼 거는, 봐야 되는 기준점은 너무 간단 명료하다. 현물을 봐라. 내용들로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결국은 주가를 주도하는 건 현물일 뿐이다. 현물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좀 어떻게 흘러갈런지 이 친구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
고점 형성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 왜? 워낙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교 1등을 매일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내내 1등하는 친구가 고1을 가게 되면 역시나 1등할 거라는 뭐 당연한 생각이 있어서 1등을 하려면 무조건 축하를 해주겠지만 엄청 놀라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1을 갔는데 환경이 변하니까 이 3년 내내 1등 했던 친구가 갑자기 5등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집안이 뒤집어지죠.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아주 아찔해지는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론 지나갔는데 갑자기 좀 예상, 물론 이제 소송 중인 건 알았지만 뭐 하필 때맞춰 이렇게 중요한 재료들이 다 쌓여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와 충돌이 났다.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겠느냐?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한번 저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받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황생환 송대표였습니다.